좋은 아침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포타쿠가 전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사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고요. 암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수준까지 뜨거워질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한테 좋은 체크카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미들의 처참한 투자 성적표도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 5% 안팎으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들으셨던 얘기인데 대형사는 4에서 5%, 중소형사는 5에서 6% 정도 인상안을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보험개발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된다라면 다음 달 초에서 중순부터 갱신되는 고객들의 보험료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해는요 무려 1조 5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11월 손해율 같은 경우는 100%를 넘어선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역시나 그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 요금 등의 원가 상승을 꼽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이 10.5%나 돼서 많이 그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같은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약을 먹는 것이 어떠냐? 누구한테? 예, 암 환자한테요. 이제 어떤 암 환자가 이 한의원에 찾아왔는데 굉장히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암덩어리를 키운다라는 그러한 속설들을 들어서 굉장히 주저하다가 암 수술을 받고 무기력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암 환자가 결국은 한의원을 찾아서 그러한 얘기를 그 의사한테 했는데 실제 그 암 환자가 완치 후에도 재발을 우려할까봐 한약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속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암협회에서도 암 치료를 잘 하려면 그 첫 번째 원칙을 잘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뭐 암이 발병된 원인에 대해서 NK세포라는 걸 얘기하고 NK세포라는 건 면역세포인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잘하게 되면 암 세포들을 잘 죽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한약을 먹는 것은요 이러한 세포들의 활성을 돕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그 작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만 과거에 암에 뭐가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을 함부로 써서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속설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서 그 한방 치료를 그 병행한다라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속적으로 그 외국인이 팔자 행렬에 그런 행렬 때문에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기사인데 찔끔 이제 20일 계속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로 살짝 전환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어느 정도 바닥론이 슬슬 그 증시에 좋은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에 좀 찬물을 껴는 기사입니다. 뭐 더블 딕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제 보고서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이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너무 좋아서 특히 미국 증시는 화랑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이제 98년, 2000년도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고점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도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 글로벌 증시가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맞이해서 이 닷컴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1, 2년 내에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성장주들이 중국 증시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올해 4월에
3288이었는데 지금 2899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종목은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IT의 신약 바이오 쪽을 봐야 되고, 중국은 전기차나 5G 이런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1.8%인데 더 여기서는 크게 이것에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자재 같은 것들 중에서는 원유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원유 투자는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투자를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1%밖에 안 되고 있고 재정 적자에 따른 그 부채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일본은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쓰면 좋은 체크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의 정석 K 체크카드라는 건데, 이분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딱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할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쇼핑, 교통비 이런 것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체크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객분들 중에 그 국내 거주 외국인 분들,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개미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2월 6일까지 투자 상위 10개 종목, 개미들이 투자한 상위 10개 종목의 성적표는 무려 32.14%, 네,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이때 외국인 투자자는요, 15.46%, 기관 투자자는 13.81%, 플러스 성적을 낸 것에 비해서는 처참하죠. 뭐 외국인과 비교해보면 무려 투자 수익이 46%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2%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역량은 뛰어나고 개미 투자자들의 성적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요, 바이오라든가 레버리지 ETF 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고요. 왜 이런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느냐? 역시나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일단 기대하고요. 여기에다가 매매 빈도도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